평면좌표 1단계,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일단 좀 더 간단한 모양, 이 정사각형의 모양에서는 무게중심이 어디가 될 것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딱 오렸을 때 어느 점 위에 올려둬야 안 떨어지고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런 정사각형 입장에서는 어디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기 한가운데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한가운데는 아마도 이렇게 대각선 두 개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간단한 모양에서는 무게중심을 찾기가 쉬웠는데, 자, 이런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걸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는 이걸 XY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서는 세 꼭지점이 다 XY 좌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요, 무게중심은 평균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평균은 X좌표의 평균과 Y좌표의 평균을 따로 구해줘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X좌표 평균 어떻게 구할 거냐? 간단합니다. 그 세 좌표를 다 더해서 3개를 더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의 평균이 어딘가 딱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좌표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Y좌표도 마찬가지로 좌표가 3개니까 이 3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준다. 3개를 더했으니까. 그럼 Y좌표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X좌표 평균과 Y좌표 평균이 딱 만나는 저 점, 저기가 바로 평균,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필기해 두시고요.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꼭지점으로 하는 저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가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배웠죠? 우리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한다? X좌표의 평균 그리고 Y좌표의 평균, 이걸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X좌표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저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준다. 그리고 Y좌표 평균도 3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X좌표, Y좌표 각각 구했고요. 이게 결국 4,-3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각각 풀어주면 A는 -2, B는 -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다 구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3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삼각형 ABC가 있고 꼭지점이 2개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줬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 뭐라고 했습니까?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 평균이 4, Y좌표 평균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A, B라고 임의로 설정을 해두고 X좌표의 평균을 구해주면 어때요? 이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세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각각 4랑 2가 돼야 된다. 이 식을 풀어주면요, A는 5, B는 9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각각 C의 X좌표,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C의 좌표는 5,9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는데요. 저 그림 안에 무게중심 G가 찍혀 있긴 한데 무게중심의 좌표도 없고 지금 꼭지점들의 좌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좌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해줘야 되는 게 삼각형 ABC와 DBG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무게중심을 찍고 나서 삼각형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에 무게중심 G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각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향해서 어떤 선분을 그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부터 시작하면 무게중심을 통과해서 반대편 BC까지 도달하는 이 선분을 그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긋고 나면요, 이 도착한 반대편이 2등분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크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단계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꼭지점 B에서도 무게중심을 지나서 반대편에 도착하면 그 변이 2등분이 된다. 자, 그리고 C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통과한 이 선분, 이게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이 길이비가 2대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선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이유도 일단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딱 두 가지 성질. 첫 번째, 대변이 무조건 2등분이 된다.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통과하고 나면 그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그 변을 2등분한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통과한 그 선분은 무게중심을 통해서 2대1로 쪼개진다.
자, 이 두 가지 성질은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아까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선 점 G가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 문제를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각 꼭지점에서 이 무게중심에다가 일단 선분을 다 긋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지나치도록. 그랬을 때 첫 번째 성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변이 다 2등분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뭐였어요? 다 2대1로 쪼개진다 그랬었죠. 무게중심을 통해서 이 선분도 긴 변 짧은 변이 2대1 그리고 얘도 2대1 얘도 2대1.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이 문제를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선 ABC는 이 제일 큰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리고 DBG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될 겁니다. 자, 얘네를 어떻게 구할 건지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 꼭지점 A에서 무게중심 G를 통과해서 온 선분, 그게 반대편 BC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ABE, 이 삼각형만 봤을 때는 전체 삼각형의 절반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원래 전체 삼각형 ABC에서 ABE로 넘어올 때 지금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만 절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밑변이 BC라고 했을 때 밑변이 절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ABC 전체 삼각형의 절반이 됐을 거다. 자, 그 다음에 ABE에서 DBG로 넘어가는 동안은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넓이가 3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AE 이 선분이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2대1로 쪼개지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점 D가 AG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AG가 뭐냐면 저 선분의 지금 긴 변 부분, E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의 중점이니까 E를 1대1로 쪼갰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 1대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등분이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BE랑 DBG 이 빨간 삼각형은 전체 초록 삼각형에 비해서 밑변이 AE였었다고 하면 높이는 같은데 밑변이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변 부분이 3등분이 됐으니까. 그래서 넓이도 3분의 1이 됐을 거다. 자, 결국 DBG는 ABC에서 출발했을 때 2분의 1에 3분의 1. 결국 전체 큰 삼각형의 6분의 1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ABC로 나눠주면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6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